상하이 한복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수놓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수십 대의 람보르기니, 페라리, 롤스로이스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도심을 가르며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한국 관광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와, 저게 다 진짜야? 한 대가 얼마나 할까?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사람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저게 자랑할 만한 건가? 돈으로 치장한 화려함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켜온 또 다른 가치가 더 소중한 것일까요? 중국의 부유층이 보여주는 화려한 과시와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삶의 가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과연 무엇이 진짜 자랑거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서 가장 귀중한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신부 유층들 사이에서는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고급 자동차, 명품 시계, 사치스러운 생활용품을 통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특히 상하이,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젊은 부유층들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럭셔리카와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스럽게 올리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심지어 스파카 클럽이라는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소유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배타적인 모임으로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자신들의 차를 뽐내며 부를 과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급차 소유자들이 모여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현대판 왕의 행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는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랜 가난에서 벗어난 후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중시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었습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 1980년대 민주화 과정, 1990년대 IMF 위기, 극복, 2000년대 IT 강국 도약까지 우리는 언제나 함께 손잡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시니어 세대들이라면 더욱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운 시절, 이웃과 나누며 살았던 그 따뜻한 정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인 김영수입니다. 30여 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워냈고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처음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 역시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엔 생산팀장까지 올라갔죠. 제가 맡았던 부품은 브레이크 시스템이었는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회사 모토를 가슴에 새기고 살았죠. 아내 순자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돌보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저희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욕심 없이 월급에서 조금씩 적금도 넣고 아이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근처 산에 올라가서 도시락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지금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딸 은정이는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부모를 닮아 성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퇴직금과 모아둔 적금으로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호사를 부려보자. 중국 음식도 맛보고 야경도 보고. 아내도 설레하며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서민에게 해외여행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열심히 살아온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와이탄 지역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황푸강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마천루들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우와, 중국 정말 많이 발전했네.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소리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을 지금까지 TV에서만 봤는데 수십 대가 한꺼번에 줄지어 서 있는 겁니다. 차 한 대 값이 제가 평생 번 돈과 맞먹을 정도인데 그런 차들이 마치 일반 승용차처럼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젊은 중국인들이 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어떤 이는 차 보닛에 기대어 셀카를 찍기도 하고 누군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차 주인들은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자신의 빨간 페라리 앞에서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으며 즉석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람보르기니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마치 운전하는 것처럼 연출하며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구경꾼들도 마치 자동차 전시장이라도 온 것처럼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넋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여보야, 저 차 한 대면 우리 집값 타고 맘먹겠다.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온 저로서는 기술적인 관심도 있었어요. 정밀한 엔진, 세련된 디자인,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명작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대단한 차들이고 소유한 사람들의 경제력도 인정하지만 왠지 허전했습니다. 저는 평생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기술적 감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의문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자랑할 만한 건가? 이런 차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관과는 뭔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저는 차보다는 사람이, 물질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배우며 살아왔거든요. 그때 문득 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영수야,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정직하게 사셨는데 늘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죠.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자동차 행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익숙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거 김밥 정말 맛있네요. 그러게요, 집에서 싸운 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고개를 돌려보니 저희와 비슷한 연배의 한국 관광객 7명 정도가 둥그렇게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김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소풍 나온 가족들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우리 막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말아준 김밥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런 정성이면 5성급 호텔 음식보다 훨씬 맛있겠어요. 다른 분이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이 멸치볶음 비법이 뭐예요? 아, 그냥 설탕 대신 올리고당 넣고 참기름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는 거예요. 오,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어요. 음식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고, 서로서로 고생이죠 뭐. 그중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거 아닌가? 맞아요. 우리 때는 이런 여행도 꿈도 못 꿨는데. 다른 분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싼 차도 고급 음식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저기 저 화려한 차들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과 여기서 소박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과연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명확했습니다. 물질적 과시와 정신적 풍요, 두 대조적인 모습이 제 눈앞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실해졌습니다. 저기 저 화려한 차들과 여기 이 소박한 풍경, 과연 어느 쪽이 더 값진 것일까요? 한국 관광객들이 나누는 따뜻한 정과 배려, 그리고 소소한 것에서 찾는 기쁨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보물이 아닐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영수야,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평생 정직하게 일했고 가족을 사랑했으며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아이들 교육은 제대로 시켰고 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후배들을 잘 챙겼고 동네에서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칠애보다 내실을 중시해왔어.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회사 동료였던 박 과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늘 기술자는 기술로 말해야 한다고 했었죠. 화려한 말보다는 실력으로, 겉모습보다는 실속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선생님이 항상 아이들에게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착한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야. 그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도 생각났습니다. 영수야,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란다. 할머니는 변변치 않은 살림이셨지만 늘 이웃과 나누며 사셨어요.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죠. 눈앞의 럭셔리 카들이 갑자기 빛바래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나름의 가치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 훨씬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샘솟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하는 단결력,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우리만의 자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후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들, 중국에서 정말 인상 깊은 일이 있었어. 상하이에서 본 화려한 자동차들과 한국 관광객들의 소박한 식사, 풍경을 대비해서 말해주니 친구들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 영수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지. 남 눈치 보느라 허례허식하기보다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왔어. 같이 다녔던 회사 동기 정철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도 높고 기술 발전에도 열심이고 무엇보다 서로 배려하며 사는 게 몸에 배어 있잖아. 순자의 동료였던 김 선생님도 거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느끼는 게 우리 아이들은 경쟁도 하지만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죠. 또 다른 친구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업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가 정말 높아. 약속은 지키고 품질은 보장하고 그런 게 우리의 경쟁력이야.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럭셔리카는 잠깐의 눈요기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진 국민성, 기술력, 안전한 사회,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지.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야. 그때부터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가, 개인의 과시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우리 사회의 질서와 배려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보행자를 기다려주는 모습,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마트에서 줄을 서며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소중해 보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들,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진정한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의 국민성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나라가 보여준 모습을 말입니다. K-방역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질서있고 체계적인 대응, 마스크를 나눠 쓰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의료진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자산입니다. 또한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고 통일을 꿈꾸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공경하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아껴주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국민들의 모습은 지구를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줍니다. 기술 강국으로서도 우리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도 우리만의 특별한 자산입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가르치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희망입니다. 화려한 차 수십 대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 나누며 웃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돈으로만 자랑하는 사회와 삶으로 자랑하는 사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 바로 그것이야말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만의 보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을, 과시보다는 나눔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제시도온 계속 편집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가치관이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하는 연대 정신,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신뢰, 사회,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우리의 자산입니다. 상하이에서 본 그 화려한 자동차들도 분명 아름답고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새로운 모델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반면 우리가 가진 정신적 가치들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보물들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들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런 가치를 이어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공정무역 제품 구매, 사회적 기업 지원,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더욱 밝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분리수거 제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같은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의미는 새로운 곳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곳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하이의 화려함 속에서 우리의 소박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한 성공자이며 진정한 선진국 국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